오늘도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아주 지루하고 답답한 하루가 되셨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지금 이 시장을 따라가지 못하면 지루하고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 VIP 방송은 VIP 회원님들은 오늘 상한가 종목이 두 개예요, 상한가. 상한가 종목이 두 종목. 어,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최근에 이제 무방을 통해서 무방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린 종목도 언급한 종목들이 있죠. 그들 종목군들이 순환하면서 좀 시세가 나고 있어요. 지금 오늘 SK바이오사이언스가 무려 9.6%, 어제 그제 제가 이틀 동안 여러분들한테 이 정도면은 이제는 바닥을 좀 만들어 잡아가야 됩니다라는 얘기도 이제 분명히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그죠? 그랬던 종목이 오늘 저점부터 해가지고 고점까지 오늘 12%나 올랐어요. 12%. 그죠? 그리고 이재명 관련주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재명 관련주 동신건설 상한가 들어갔죠? 어제 제가 동신건설하고 에이텍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에이텍은 7.9%입니다만 동신건설은 상한가가 들어갔습니다. 상한가. 지금 이재명 관련주들 중에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좀 압축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상한가입니다. 상한가. 그죠? 예, 어서오세요. 상한가들은 10만주. 자, 셀리드라고 하는 종목도 지금 상한가 들어갔죠, 여러분들. 자, 이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에요. 이것도 시장이 이 이슈 테마주를 중심으로 한 시세 분출이 상당히 강력합니다.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그렇게 썩 좋은 시장은 아닌데, 안 좋지만 어때요,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지수 올라가잖아요, 여러분들. 음? 아주 미미하지만 이게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 모를 정도로 아주 미미하게 지금 지수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네. 코스피도 올라가고 코스닥도 올라가고, 코스닥이 드디어 몇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자, 982포인트입니다. 1000포인트가 코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코앞에 보이고 있어요. 1000포인트가 코앞에 펼쳐지고 있는데, 1000포인트가 이제 코앞에서 새로운 1000포인트 시대를 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은 좋은데 여러분들이 지금 수익이 안 나다 보니까 지금 다들 멍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무방 열었고 또 4시가 됐는데, 무방을 통해서도 지금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 대해서도 수익이 안 나니까 무방도 지금 잘 안 들어오고 계신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수익이 안 나고 수익이 덜 나고 조금 힘들더라도 그 힘든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놀면 안 돼요.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필사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한 대표하고 무방 한 대표가 매일 거의 매일 열어드리잖아요. 그죠? 그런 가운데서 이런 구간에서 필사적으로 공부를 해서 앞으로 이미 터진 시세를 가지고 쫓아갈 생각하지 말고, 터지기 전에 대박이 터질 수 있는 종목군들을 선점을 하고 그리고 선취매를 해서 대시세를 노려라 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이 그런 구간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비록 지수는 가는 돈 마는 돈 가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장세는 현금 들고 있으면 이만큼의 수익도 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지수하고 연동하는 종목을 가지고 있다면, 말 그대로 이제 레버리지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이거보다도 훨씬 더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코스닥도 징글징글했다가 오늘 드디어 0.9% 코스피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습니다. 갑니까? 안 갑니까?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시장이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나빠요? 시장이 나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 시장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장은 분명히 대비하시고 과감하게 움직여라. 종목군들의 구도가 좀 복잡할 뿐이에요. 그럼 그 복잡한 그 구도를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움직이고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고 여러분들의 계좌가 불어날 수 있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계지 마세요.
가만히 앉아서 내 종목 올라가겠지, 내 종목 올라가겠지. 올라갑니까? 못 올라가요. 그러면 시장에 흘러가는 그 흐름을 읽어내고 그 흐름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계좌도 이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 회원님들도 오늘 이렇게 이재명 관련주라든가 그 다음에 백신 수혜주 쪽으로 일부 선침해를 분명히 했고요. 그리고 나서 과감하게 오늘도 우리가 이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분명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응? 그 시세는 이미 여러분들한테 최근에 며칠 동안 제가 말씀드렸죠. 지수 신경 쓰지 말고 종목을 봐라라는 얘기를 해줬었고, 지수 신경 쓰지 말고 종목을 봐라라는 얘기를 해줬었고,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걸 주목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지금 종목군들의 시세가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동신건설 상한가 펑 들어갔죠. 잡아놓고 기다리면 되는 것이고요. 슈프리마 H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도 오늘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오늘 들어간 겁니다. 그죠? 들어가자마자 거의 상한가죠. 거의 상한가. 그죠? 수산 INT 뭐예요, 여러분들? 어제 TV 방송에 나간 거잖아요, 여러분들. 어제 나갔죠? 별밤 특종에서. 그죠?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뭐예요? 여러분들한테 어제, 그제 무방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꾸준하게 얘기한 종목입니다. 우리도 주식을 잡아놓고 느긋하게 기다린 종목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제 오늘 과감하게 포트폴리오 교체를 통해서 한순간에 대박이 터지는 종목군들이 급격하게 등장한 겁니다. 동신건설은 상한가 한 방을 침으로 인해서 수익률이 얼마예요? 30%입니다. 우리는 미리미리 잡아놓고 있었던 종목이고 결국에 상한가 한 방 치니까 한 방에 30%라는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뒤를 쫓아서 슈프리마 H, 수산 IAT. 여러분들 ATEC이라는 종목이 있잖아요, ATEC. 응? 자, ATEC이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어때요? 이건 뭐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디서, 여기서 별밤 특종에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종목입니다. 그죠? 단숨에 목표가 달성했고, 뭐라 그럽니까? 아직 멀었습니다. 똑같잖아요. 이런 와중에 뭐 시장이 뜨뜻미지근하지만 어떻습니까? 지수 올라가잖아요, 여러분들. 올라갑니다. 제가 분명히 했잖아요. 이 시장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팡팡 터지는 장세는 절대 아니다. 이건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를 정도로 야금야금 움직이는 장세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합니까? 이 정도 장세만 돼도 금상첨화다. 이 정도 장세만, 이렇게 미미하게 지수가 완만하게만 올라가도 굉장히 강력한 종목 장세, 중소형 장세는 터진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드렸습니다. 주식은 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터지고 나서 쫓아가려고 막 그렇게 하는 그런 매매가 아니라, 이거 우리 있다고 그래서 셀리드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뭘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백신을 얘기한 겁니다. 백신. 제가 조금 이따 설명 또 드릴 겁니다. 이미 셀리드 같은 종목군들이 급등이 나오고 신고가를 기록할 정도로 얘가 뭐예요? 백신 수혜주들 중엔 대장의 대장, 여러분들. 응?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VIP 방송에 오시지 않는 이상은 잡을 수가 없어요. 제가 무방을 통해서 이러쿵저러쿵 이런 섹터 저런 섹터 이런 종목 저런 종목 괜찮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지만, 이런 종목들 셀리드 같은 종목군들은 여러분들이 VIP 방송에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라는 종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만, 과연 여러분들이 몇 명이나 이런 종목을 잡았을지도 저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이재명 관련주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공개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잡을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는 이재명 관련주에 딱 하나, 동신건설 상한가 들어갔는데 이걸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섹터, 같은 이슈, 같은 테마로 가더라도 어떤 종목이 대장이고 어떤 종목이 후발주인지를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거를 알아야 돼요. 알아야만 같은 수익이 나는 자원에서도 남들보다 월등히 많은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얼마나 멋집니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지금 증권시장에는요, 좋은 종목이 너무나 많아요. 좋은 종목이 너무나 많은데, 반도체도 이제 재료가 많이 노출이 됐고, 오를 만한 종목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탄력이 많이 강하게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대형주들도 지수가 많이 못 가니까 대형주들도 그렇게 많이 못 가요. 어? 서울 보궐선거 끝나고 나서 부동산 정책 바뀔 거다는 기대감 때문에 부동산 경기 살아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건설주가 올라가는 건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고요. 응? 실질적으로 대형주들이 장을 주도할 만한 종목이 별로 없어요. 그 대형주들 중에서 별로 먹을 게 별로 없어요. 그런 가운데 코스닥 시장에 분명 1000포인트 시대를 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렸고, 지지부진했던 코스닥 지수가 드디어 1000포인트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분명히 합니다. 코스닥 시장 1000포인트 시대에 열릴 것이고요. 정치 테마는 이제 시작입니다. 정치 테마는 여러분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혼자 대응 못합니다. 운 좋게 사서 잠깐은 먹을 수 있겠습니다만 정치 테마주는 여러분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정말 좋은 기회는 분명히 왔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는 장세고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시장은 살아나고 있다. 코스닥은 이제 1000포인트 돌파가 목전에 있다. 한 대표가 강조했었던 백신 수혜주들 한 방에 터졌고, 그리고 이재명 관련주들도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했다. 윤석열 관련주가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윤석열 관련주 끝났나? 안 끝났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대응할 줄을 모릅니다.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 대선까지 이제 1년 남았습니다. 약 1년. 1년도 안 남았어요. 1년 미만입니다. 대선주들의 레이스는 이제 시작이다. 반도체도 좋고 수소차도 좋고 5G도 좋지만 이미 시세가 어느 정도 난 상태에서, 또 재료가 이미 많이 공개된 상태에서, 또 지수가 크게 오르지 못하고 제한된 선에서 미미하게 반등하는 선에서는 그들 종목의 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 틈새를 노린 일부 개별 이슈주들, 테마주들이 대시세를 터뜨리면서 실질적인 종목 장세가 여기서 시작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세를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징글징글한 시대, 뭐 아무리 좋다라고 해도 실적구조 성장성 업황 전망이 너무나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로가 안 가요. 왜 안 갑니까? 이 기관 외국인 놈들이 안 땡겨요. 응? 고객 예탁금은 무려 65조라는 엄청나게 많은 자금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기관 외국인들이라고 하는 이 주도 세력들이 시세를 땡기지 않다 보니까 개인들이 안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시세가 안 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로는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과감하게 그렇게 공격적으로 땡길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는 않은 상태.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제가 거듭 얘기합니다만 지금은 지수를 보고 대응할 장세가 아니에요. 지수하고 연동을 해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대형주를 중심으로 큰 시세를 볼 장세가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대형주로 우리 개인들이 돈을 버는 장세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등치가 큰 종목으로 그동안 시세가 낮고 시장에서 많이 알려진 종목 가지고 승부를 거는 그런 장세가 아니다. 지수하고 연동하는 종목들은 어느 정도 시세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큰 시세를 주는 종목은 그 안에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새로운 이슈, 테마주들이 시장 전면에 부각을 하면서 강도 높은 시세를 뿜어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또 얘기합니다. 지수는
쳐다보지 마세요.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지수 그동안 시황 얘기는 시장이 불안할 때 제가 여기서 징그럽게 해드렸죠,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는 시장 자체가 이제 바닥을 쳤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곧버스 다 팔았죠, 여러분들. 정확하게 곧버스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장 살아납니다. 포트폴리오 종목군들 보시면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가 개선되지 않으면 그 계좌는 이상한 계좌다. 과감하게 갈아엎어라라는 얘기 해드렸었고, 현금이 있는 분들은 주저하지 말아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결국 살아나고 있습니다. 살아나고 있는데 기존의 주도주라고 하는 종목군들의 흐름 자체가 너무나 뜨뜻미지근해요. 그런 가운데 일부 백신 관련주들, 정치 테마주들, 심지어는 뭐 원전 관련주들 이런 종목군들까지도 틈새 종목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여기 이재명 관련주들하고 이재명 관련주하고요. 그리고 백신 관련주 요거 빼고 다음에 시세 보세요, 여러분들. 테마 이슈 뭐 움직이는 거 있습니까? 거의 없죠. 오늘 수소 관련주들도 약간 반등은 나왔는데 뭐 강하진 않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없어요. 없습니다. 5G가 조금 반등은 나왔는데 반등이 뭐 아직은 좀 미약합니다. 미약하고 반도체도 부진하고요. 바이오제약주도 뭐 일부 종목들만 올라가고 부진하고 없죠.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시장을 보면서도 오늘도 여러분들이 의기소침할 수밖에 없는 거는 없어요. 이렇게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을 가지고 매매하지 않으면 시장의 중심에 있는 그런 종목 가지고 대응을 하지 않으면 수익이 날 수 있는 장세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주식 하나 들고서 무조건 들고 있지 말아라. 분명히 움직여라. 계속해서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으로 움직여라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렸었고 우리는 분명히 움직인 겁니다. 어제 오늘 그제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뭐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과 우리 VIP 회원님들은 이제 완전 분위기가 하늘과 땅 차이가 된 겁니다. 돈신건설 상한가 슈프리마 BH 24% 폭등 수산 INT 오늘 9.8% 급등 SK 바이오사이언스 9% 급등 그죠? 셀리드 상한가 셀리드는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뭐 얘기해도 못 잡아요. 뭐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반도체 장비주로서 유니셈 신고가 계속 나오죠. 사이맥스도 어제 눌림 주고 오늘 다시 반등 나오죠 여러분들. 뭐예요? 이게 시장의 흐름을 읽어가느냐 못 읽어가느냐의 차이가 되는 것이고 시장의 흐름을 제대로 읽어가고 거기다가 제대로 된 액션을 취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얘기했죠. 이 장은 아무리 증권시장이 좋다고 하더라도요. 대박을 터뜨린 사람들은 1%에서 3%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근데 그 1%에서 3% 투자자는 뭐예요? 초대박이라는 겁니다. 초대박. 단순한 대박이 아니라 제가 얘기했죠. 초대박. 제가 이 대선주들은 작년에 2020년에 한 큐를 방송을 하면서도 제가 이제 대선주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때는 이제 이낙연 관련주를 주로 말씀드렸었고요. 최근에는 제가 이재명 관련주 얘기했고 이번에는 윤석열 관련주는 이미 시세가 터지고 있는 거 분명히 알고 있었고 대응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는 있었습니다만 제가 윤석열 관련주를 대응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알고 계시죠? 윤석열 씨가 진짜 대선에 도전을 할지 이번에 대권에 도전할지 안 할지 그게 불확실합니다.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 워낙에 정치권들의 간섭을 받고 또 모르겠습니다. 뭐 정치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서 화딱지 나가지고 이제 검찰총장 그만두고 나와서 이제 정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거는 이제 그 사람 속만 아는 거니까. 물론 확률적으로 저도 윤석열 씨가 정치를 이번에 대권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안철수 씨가 대권에 도전했고 지지율 높을 때 대권 도전했다가 갑자기 뭐 대통령 되라고 하니까 무서워가지고 뭐 이제 내려왔습니다만
이번에 윤석열 씨도 그렇게 할지 안 할지는 그건 누구도 모르는 것이고요. 만약에 윤석열 씨가 이번에 대권 도전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어떻게 돼요? 애니 능률 같은 종목은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이렇게 나오는 거 이렇게. 예. 폭락 나오는 거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올라갔죠? 응? 지금 이렇게 올라갔죠? 이렇게 빠져 이렇게 여러분들. 응? 그래서 안 산 겁니다. 그래서 애니 능률을 안 잡은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확률적으로는 윤석열 씨가 이번에 대권을 도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만 만에 하나 주식이란 건 그겁니다. 만에 하나 한 방만 잘못 들어가면 개작살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안 들어간 거예요. 언제 들어가느냐? 저는 분명히 윤석열 관련주 보고 있어요. 윤석열 관련주를 보고 있고 윤석열 관련주 중에 어떤 걸 가지고 또 승부를 볼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충분하게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관련주는 반드시 조정 나올 거고 조정이 나오면 반드시 배팅 들어갈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나중에 배팅이 들어갈지 아니면 아예 안 건들지는 그건 나중 일이고 만약에 대권에 도전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그 사이에 이재명 씨가 다시 부각이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번에 이제 보궐선거가 이제 야당의 압승으로 끝난 그 후유증이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만 왜 또 이재명 관련주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건 뭐냐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주시장은요, 제가 거듭 얘기합니다. 지금 증권시장은 좋은 종목이 너무나 많아요. 좋은 종목들이 너무나 많은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좋은 종목이 많아도 기관 외국인들 세력들이 안 땡겨요. 그럼 개인들이 뭐 좋은 종목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들어가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일단 좋은 종목인 건 기본으로 들어와야 되고요. 좋은 종목에다가 기관 외국인들이 앞에서 시세를 땡길 때 개인들이 뒤를 따라가면서 시세를 밀어버리는 것이거든요. 그죠? 기관 외국인들이 안 땡기면 개인들은 안 삽니다. 못 가는 거예요. 좋은 종목이 그렇게 많아도 우리가 수익이 안 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좋은 종목 A라는 종목이 있고 B라는 종목이 있고 C라는 종목이 있는 겁니다. 똑같이 좋은 종목이고 실적 좋고 성장 가치가 모두 좋아서 정말 시세가 많이 날 수 있는 종목이야. 근데 얘는 죽어도 안 가요. 죽어도 안 갑니다. 왜? 기관 외국인들이 안 땡기니까. 얘는 뭐예요? 기관 외국인들이 땡겨가지고 시세가 나기 시작합니다. 수급도 살아나고 있고 시세 흐름도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뭘 잡아야 돼? 얘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무조건 A라는 종목이 좋다. 무조건 잡아놓으면 갑니까? 무조건 잡아놓으면 가요? 안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응? 안 갑니다. 그러니까 주식은요. 처음에 포트폴리오 짤 때 A라는 종목, B라는 종목, C라는 종목이 있어요. 그러면 A라는 종목과 B라는 종목과 포트폴리오가 좋고 뭐 C라는 종목이 있다 치더라도 A라는 종목, B라는 종목이 시세가 뭐 기업 내용 좋아서 잡아놓고 길목을 잡고는 있습니다만 시세가 안 가죠. 그런 가운데 C라는 종목이 갑자기 좋은 종목인데 얘가 움직이고 기관 외국인들 수급이 살아난다. 그럼 어떻게 얘를 팔고 얘로 움직이는 겁니다. 응? 가만히 있지 말아라. 대응해라. 움직여라. 전문가들이 TV 나와가지고 종목 하나 추천드리고 손절가 다 청해주면은 손절가 깨져도 팔지도 않고 무조건 들고서 무조건 존버합니다. 그 주가 안 가면 나중에 욕하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특히나 한 대표가 얘기하는 종목들은 바로 이런 겁니다. A라는 종목과 B라는 종목, 그 당시에는 수급이 살아나면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또 수급이 잠깐 들어왔다가 안 들어와요. 트릭이거든요. 결국엔 나중에 갈 겁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힘드니까 지금 당장 시세가 안 가니까 빠른 종목으로 옮기고 자금 이동을 하고 나서 나중에 얘네가 움직이게 되면 얘네 쪽으로 다시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대응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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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여라, 움직여라, 움직여라. 제가 노래를 부르고 싶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못하는 이유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못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제가 알아요.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대응하십시오. 대응하십시오. 움직여야 됩니다.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 무조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좋은 종목으로 움직이는 종목으로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대응을 해야 여러분들의 계좌가 좀 더 빨리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스스로 대응이 안 되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그러나 스스로 대응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대응하시면 되고요. 그래도 나는 혼자는 못하겠습니다만 그래도 한 대표 믿고 한번 해보겠다라는 분들은 지금 이런 구간에서 VIP 오시면 되는 겁니다. 어제 VIP 오신 분들은 바로 SK바이오사이언스 바로 급등 시세 나온 거고요. 그죠? 그죠? 그리고 어제 오신 분들, 며칠 전에 오신 분들은 동시인거서 상한가 그냥 한 방 터진 겁니다. AT라는 종목도 바로 급등이 또 나와버렸고요. 수산 IT 이 종목은 제가 어제 방송에서 나간 종목이기 때문에 어제 우리가 못 샀어요. 어제 방송 나가고 나서 오늘 산 겁니다. 예, 여러분들과 똑같은 위치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샀어요. 사자마자 바로 수익 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응? 수익 납니다. 여기다가 스프림 IH 마찬가지입니다. 들어가자마자 바로 거의 상한가죠. 여러분들 이게 주식이고 대응하는 겁니다. 뭐 그냥 무조건 들고 있으면 수익 나요? 무조건 들고만 있으면 무조건 수익 난다? 그런 주식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특히나 지금처럼 시장이 흐름 자체가 굉장히 더디고 진이기는 이런 장세에서는 또 얘기합니다. 반드시 일부 핵심적인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시간이 더더라도 일부 포트는 유지하면서 중기로 가져가되 일부 자금은 분명히 움직여서 시장에 단기적인 이슈라든가 또 강력한 이슈를 바탕으로 해서 털릴 수 있는 종목군들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돼요. 가만히 있어서는 절대 수익 날 수 있는 장세가 아니다. 이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들 좀 이해되신 분들, 예, 자 1번 한번 쳐보세요. 1번. 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이해되신 분들 1번.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이게 정말 한 끗 차이라는 겁니다. 진짜 한 일주일 전에 오신 회원님들과 그저께 오신 회원님들 이런 분들은 그냥 오시자마자 하루 단 며칠 만에 예, 종목구들이 한 방에 터지는 겁니다. 이게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타이밍.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시장보다는 종목에 대해서 제가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드리겠습니다. 당분간은 무방 진행하는 방식도요. 시황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종목들을 중심으로 섹터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분석을 드릴 거예요. 드릴 테니까 메모하시고 그리고 특히나 한 대표가 지금 시장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좀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응? 보셔야 돼요.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느끼고 그 흐름을 잘 따라야 됩니다. 그 흐름을 놓치게 되면 또 낙동강 오리알 되는 것이고 엄청난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또 놓치게 되는 겁니다.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시장은 여전히 고민할 거 없어요. 시장은 여전히 고민할 거 없습니다. 뭐 지금 연출되고 있는 이 흐름은 이미 제가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얘기를 해드렸던 그런 흐름입니다. 강력한 상승보다는 이거는 뭐 상승이다라고 표현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아주 미미한 반등장이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지금 시장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걸 상승이다라고 표현하기 전 부끄러울 정도로 시세가 아주 더디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수가 이렇게 가니까 종목군들이 한 방에 팡팡팡 안 터지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루한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주식은 항상 거의 대부분이 이런 경우가 많다고요. 이번엔 좀 심하지만 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세가 나는 동 마는 동 나는 동 마는 동 나는 동 마는 동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가 나중에 훅 간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이번 시세는 이 마지막 시세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좀 봐야 돼요. 하지만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시세는 이렇게 가는 중 마는 중 하면서 저점과 고점을 높여는 꾸준한 반등이 나오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20% 30%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 무섭다고 현금 들고 있으면 여러분들 돈이 벌립니까? 절대 안 벌리죠. 수익 안 납니다. 하지만 그래도 지금 장세에서 주식을 들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백신 수혜주라든가 정치 테마주를 중심으로 매수를 안 했더라도 기존의 주도주만 가지고 있어도 요만큼의 시세는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시장이 지수가 미미한 반등 장세가 이렇게 진행이 될 때 덩치가 작은 중소형주들의 반등세는 더욱더 거세게 진행됩니다. 응? 더욱더 거센 시세가 나와요. 지수가 완만하게 올라갈 때 떨어지면 중소형 장세 거의 안 나옵니다. 하지만 이렇게 완만하게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중소형주 종목 장세는 상당히 가파르게 계속해서 진행이 돼요. 강세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수가 떨어지게 되면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데 지수가 그래도 미미하게 올라가니까 강세장 속에서 상대적으로 지수하고 무관하게 움직이는 종목이 개별 종목이거든요. 중소형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슈 테마주가 부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장세는 지수는 신경 쓰지 말고 종목에 집중해라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코스피 지수가 신고가 나오고 있고 드디어 코스닥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코스닥 982포인트예요. 응? 코스닥 1000포인트 시대 열립니다. 제가 노래 불러드렸죠, 여러분들. 응? 코스닥 1000포인트 시대 열릴 겁니다. 그 시세 대비하십시오. 제가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죠? 노래를 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여러분들이 지금 대응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가 이게 관건이겠죠, 여러분들. 그죠? 또 얘기합니다. 지금 이 장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어요. 가고 나서 손은 들지 말고 가기 전에 분명히 준비를 해라라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렸고 정말 이제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제발 그런 것들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시세가 다 터지고 나면 그때 막 포트폴리오 교체하고 그때 가서 막 급등한 종목도 쫓아가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증권시장이 많이 이제 증권시장 주변에 정보들이 워낙에 많아서 예전 같지는 좀 않고 예전처럼 그렇게 이제 너무 모르고 주식하는 분들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주린이 여러분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정말 주식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연한 느낌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백발백중 깨집니다. 백발백중 그거는 보나 마나예요, 여러분들. 음. 지금은 항상 제가 얘기합니다. 주식은 낮은 가격에서도 높은 가격에서 파는 게임이다. 낮은 가격에서 사서 높은 가격에서 파는 건데 이 낮은 가격은 사람들의 투자 심리가 땅에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신감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한 대표가 이런 구간에서 시장이 좀 살아납니다. 이런 구간에 매집의 기회입니다라는 얘기를 해더라도 그게 눈으로 시세가 팡팡 안 터지니까 자신감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시세가 좀 터지잖아요. 진짜 가네? 그러면서 심리가 그때부터 좋아집니다. 좀 늦은 거죠, 여러분들. 주식을 여러분들의 감정이라든가 여러분들의 느낌으로 대응하는 그런 매매 하지 마시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한 대표가 매일매일 장 끝나고 나서 시장에 대한 흐름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살아나는 장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실질적으로 장이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확인됐죠? 더 이상 지수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지 마세요. 의심을 해봐야 여러분들의 계좌 불리는 것만 늦어지는 겁니다. 시간만 잡아먹을 뿐이에요, 여러분들. 어제도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지수 신경 쓰지 말아라. 그죠? 어제도 들으셨죠? 들으신 분들 3번 한번 쳐보세요. 3번. 지수 신경 쓰지 말아라. 지수 신경 쓰지 말아라. 그 얘기를 지금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닙니다. 들으신 분들 한번 쳐보세요. 응? 그죠?
지수 신경 쓰지 말아라. 지수 신경 쓰지 말아라. 여기서 지수 하나만 신경 안 써도 얼마나 편합니까, 여러분들? 지수 하나만 신경 쓰지 않아도 모든 신경을 우리가 종목에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은 신경 쓰지 않기 바랍니다. 미국 증시는요, 일단 다우기 지수를 중심으로 해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21 이평선 중심으로 상승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너무 앞서가 가지고 뭐 시장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지 말아라라는 얘기 해드렸었고, 뭐 다우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우지수를 기준으로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S&P 500 그리고 나스닥도 이미 중간 바닥을 찍고 올라갔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 증시는 상승 기조가 살아있고 흐름은 좋긴 좋은데 거듭 얘기합니다만 미국 증시는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S&P 500 지수, 나스닥 다우 지수가 상대적으로 못 올랐다고도 합니다만 최근까지 올라가는 부분들을 감안하게 되면 이제 다우 지수하고 S&P 500 지수도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예요. 분명히 경계감은 필요한 그런 구간까지 온 겁니다. 그런 가운데 나스닥 지수도 상승 기조가 살아있는 가운데 또 올라가려고 해요, 여러분들. 그런데 분명히 미국 증시는 많이 올랐어요. 경기는 좋아지고 있고 또 백신 접종은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서 경기가 좋아지고 있어서 증시가 살아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펑펑 급등세가 나올 수 있는 대놓고 급등세가 연출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장세예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급등이 계속 안 나올 거예요. 야금야금 미국 증시도 찔끔찔끔 올라갈 겁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그렇게 되면 국내 증시도 아주 조심스럽게 완만한 반등이 이어질 겁니다. 우리한테는 이런 장세가 최고입니다. 지수 많이 올라가 봐야 재미없어요, 여러분들. 지수 많이 올라가 봐야 재미없습니다. 이런 장세가 우리한테는 최고인 장세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런 장세가 우리한테는 최고인 장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는 신경 쓰지 마라. 시장은 점진적인 반등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그 얘기를 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가 어제까지 이제 조정권에 들어갔기 때문에 나스닥 선물지수가 0.7%거든요. 잘하면 미국 증시가 오늘 저녁에 반등할 가능성이 있어요. 반등폭이 얼마나 되느냐 크게 관건이겠습니다만 반등 가능성이 있고요. 국내 증시도 그렇게 되게 되면 내일도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데 내일은 잘하면 또 전강 후약으로 장이 마감될 수도 있어요. 예, 조심하면서 시장의 흐름을 대응해라. 하지만 시장은 분명히 살아있다는 점, 고점 돌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처럼 야금야금 올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아셨죠? 분명히 지수는 신경 쓰지 말고 시장은 아직은 크게 위험 신호는 없다라는 얘기 또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또 이제 코스닥입니다. 0.9% 강세가 나왔어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뭐 보험단과 은행권들이 좀 들어왔고 기타 법인들이 좀 들어왔는데 최근에 그 코스닥에서 투신권들의 수급이 좋았었죠. 근데 최근 매수가 상당히 많이 약화됐어요. 보험단들은 그나마 좀 들어오고 있고요. 연기금들이 매수가 좀 들어오다가 좀 약화되는 그 형태인데 그래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한 반격이 상대적으로 좀 강하게 전개는 되고 있는데 이 흐름이 앞으로 얼마나 더 전개될지는 봐야 돼요. 하지만 그래도 지금 장세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훨씬 더 상대적으로 유리한 장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 꼭 보셔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지금 이재명 씨가 대선 주자 적합도에서 윤석열을 제치고 올차 부분에서 1위를 기록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재명 관련주를 중심으로 우리가 이재명 관련주를 중심으로 포트를 짠 이유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거고, 앞으로 이재명 관련주들과 더불어서 윤석열 관련주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건가 그것도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종목에 대해서 제가 오늘 또 간단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지수는 신경 쓰지 말자. 그리고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보자. 그 얘기 또 해드립니다. 그것까지 말씀드리고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코스피 대형주 쪽은 별거 말씀드릴 건 없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그나마 대형주들 중에서 보험주에 보험 들어라 라는 얘기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가지고 느긋하게 보실 분들은 그렇게 보셔도 되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지금 제가
자, 이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리고 있어요.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얘기하면서 SK 바이오팜도 같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일단 IPO 시장에서 워낙에 흥행을 많이 이루면서 시세가 뭐 상장하자마자 상한가 쳤죠. 근데 SK 바이오팜만큼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밀렸죠. 그래서 제가 어제 그저께 이틀 동안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 이제 너무나 많이 밀렸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라는 종목이 이렇게까지 밀릴 만한 종목은 아니고 이제 충분히 하락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저점에 왔고 서서히 반격에 나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반격보다는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너무나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반격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분명히 저는 주목을 하고 있다. 저는 괜찮게 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 대응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중심으로 해서 매수를 해가지고 아마 아침 초장에 이렇게 뭐 11만 5천 원 정도 올라올 때만 매수하신 분들도 지금 벌써 수익이 나셨을 건 많이 수익이 나셨을 거고 제가 수익이 나신 분들은 팔지 말고 자 VIP로 오셔라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드렸습니다. 일단 수익이 나셨으니까 그 수익 난 걸로 그 수익 난 자금을 가지고 여러분들 VIP 오시면 돼요. 자 말씀드린 게 뭐냐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오늘 기관들이 14만 주 매수 들어왔고 외국인들이 11,000주 정도 들어왔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온 건 아니고요. 기관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우리가 계속해서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드렸죠. SK 바이오팜하고 틀리게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실적을 보세요. 실적. 얘는 신규 상장된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흑자 기조가 이미 유지가 되는 종목이에요. 그만큼 기업의 펀더멘탈 자체가 좋은 종목입니다. 그죠? 그렇던 종목이 물론 2021년 실적은 예상치긴 합니다만 이게 가능해요. 왜? CMO가 있잖아요. 아스트라제네카를 비롯해서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어디죠? 아스트라제네카하고 거기가 회사가 음, 아니 화이자 말고 화이자 말고 얀센 얀센인 것 같네요. 노바백스 노바백스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가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백스 지금 CMO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부터 유통까지 모든 부분을 담당하면서 올해 SK바이오사이언스는 분명히 CMO 분야 쪽에서 분명히 실적이 분명히 많이 나와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 시장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자꾸 말들이 많아요. 혈전이 나오면서 사망하는 사고가 벌써 우리나라에서도 나왔고 해외에서도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느니 안 맞느니 그런 얘기가 많단 말이에요. 그죠? 많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래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으면서 후유증이 분명히 몇 사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상태이다 보니까 아스트라제네카는 완전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완전하게 폐기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맞는 쪽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지금 백신 공급난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공급난. 없어요. 없습니다. 백신을 맞고 싶어도 백신이 없어요. 그죠? 백신을 맞고 싶어도 백신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공급은 계속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뭔가 찾아내려고 하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노바백스 이제 백신이 이제 본격적으로 또 이제 출하가 시작이 될 겁니다. 그에 따른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현재 구간에서 바이오 제약주들 중에서는 현재 구간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이 SK 바이오사이언스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저는 그것도 그거지만 뭡니까? 역시 백신입니다. 코로나19, 어? 코로나19 백신 공급난이에요. 미국이 지들이 백신들을 엄청나게 많이 생산을 하고 개발해가지고 자기들 국민부터 엄청나게 많이 맞추고 있잖아요. 그거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백신을 저렇게 개발을 했는데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먼저 맞추지 않고 다른 나라부터 먼저 맞추거나 똑같이 나눈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국민들의 원성이 좀 있겠죠. 뭐 미국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전 세계가 그냥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백신이 모자라고 특히나 우리나라는 지금 이미 백신을 조기에 물량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남들이 별로 안 쓰는 아스트라제네카를 물량을 많이 확보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스트라제네카도 지금 접종을 하느니 마니 말들이 많단 말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대체 백신에 대한 요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시당초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은 3분기 정도에 임상 3상이 진행될 거다라는 그런 예상이 있었었거든요. 그럼 지금 같은 백신 공급난이 있는 상태에서는 그 임상 시험을 더 앞으로 땡길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지금은 일부 베트남이라든가 일부 동남아 국가들도 자체적인 백신 개발에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그만큼 백신 공급이 지금 엄청나게 차질을 빚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백신 관련주들의 경우는 백신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백신은 전 세계적으로도 전 세계 국가들이 백신들을 다 만들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코로나 같은 사태들이 앞으로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이제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 대표적으로 그 선두에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제 그저께 충분히 해드렸잖아요. 그죠? 그죠? SK 바이오스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이해되시면 5번 한번 쳐보세요. 제가 그래서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자, 이해되시는 분들, 자, 5번 한번 쳐보세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제 얘기한 건 뭐예요? 이런 상태에서 5일이 평선, 적어도 5일이 평선, 적어도 5일이 평선을 깨고 올라가는 그런 반등이 나오고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5일이 평선을 깨고 내려가게 되면 그거는 반등의 시그널이 될 수 있다. 그것까지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얘기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어? 자, 어제 무방 들으시고 SK 바이오사이언스 매수하신 분들 계시면 예. 자, 6번 한번 붙여서 6번. SK 바이오사이언스 매수하신 분들 계시면 6번. 6번 한번 쳐보세요. 다 쳐보세요. 어제 그제 이틀 동안 제가 SK 바이오사이언스 얘기했고요. 방송 들으시고 나서 매수하시면 6번 없으실 거야 아마. 자, 예, 없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SK바이오사이언스를 사든지 사는 건지 살 건지 말 건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판단하시면 되고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SK바이오사이언스를 분석을 드린 것이지 사라 마라 이런 얘기를 해드리진 않았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저의 시각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으니까 예, 그거를 좀 참고하시면 됩니다. 벌써 여러분들은 우리 회원님들과 여러분들은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수익이 벌써부터 크게 벌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런 종목을 뭐 저기 할 필요가 뭐 있어요. SK 바이오사이언스와 함께 주목하고 있는 게 이제 뭐 말씀드리고 있는 게 바로 이제 SK 바이오팜이었었죠. 일단 SK 그룹주가 올라가고 시작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SK 바이오팜도 약간은 지금 이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들? SK 바이오팜은 제가 얘기했죠. SK 바이오팜은 우리나라 신약 개발 관련 중에 글로벌 우리나라 신약 개발 업체들 중에 삼상을 통과한 유일한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난치병 치료제들이
국가 우리나라 뭐 바이오 업체들 뭐 잘 나가니 뭐 주가 10배, 20배씩 올라갔던 바이오 제약주들이 줄줄이 폭락하고 상폐되는 일이 그렇게 흔한 상태에서 SK 바이오판이 뇌전증 치료제 치료제를 지금 미국 FDA 3상까지 통과한 겁니다. 거기다 미국하고 유럽까지 통과한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과 유럽에서 임상 3상이 통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종목은 이 회사의 그 뇌전치 시장은 세계적인 블록버스터로 이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주가도 상장 후에 엄청나게 많이 하락을 했고요, 그죠? 이미 주가가 25만 원까지 26만 원, 26만 원까지 갔던 주가가 지금 여기까지 떨어졌으니까 10만 5천 원대까지 떨어졌으니까 시세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락한 것이죠. 보통 이렇게 하락했던 종목이 중간 바닥을 다지면서 바닥을 다지는가 싶다가 한 번 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바닥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여기서 한 번 정도 잠깐 뺄 수도 있어요. 뺄 수도 있습니다만 마지막 트릭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높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트릭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안 가고 그냥 뭐 회복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또 어땠습니까? 오늘 어쨌든 간에 소폭의 반등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엔 이 종목도 분명히 우리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 종목도 세계적인 블록버스터 신약이 이제 분명히 나온 것이고 그런 신약에 대한 기술력을 분명히 검증받은 업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분명히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관점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자, 그거도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하고 SK바이오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지금 이 셀리드라는 종목 상한가 들어갔죠. 셀리드가 지금 우리나라 코로나 백신 개발에 있어서 가장 빠른 업체예요. 예. 빠른 업체입니다. 빠른 업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그런데 코로나 백신 개발을 하게 되면 단순하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동남아 국가들 중에서는 백신이 없어가지고 난리난 나라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백신이 만들어지게 되면 셀리드의 성장 가치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은 분명히 우리가 주목할 필요는 있겠죠, 여러분들. 그죠? 지금 설명드리는 거 뭐 메모하고 따라 뭐 메모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자,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셀리드라는 종목이 주가가 벌써 35,000원, 4만원 선에서 벌써 72,000원까지 갔습니다. 주가가 장대 항목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상한가를 들어갔고 17만 주 상한가 전략을 쌓아요. 내일도 주가가 잠깐 출렁거리는 그런 과정들은 전개는 되겠습니다만 여러분들 백신 관련주 중에 진단키트 관련 중에 시젠이라는 종목이 어땠습니까? 상장되고 나서 시세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주가가? 네. 4만원 선에서 40만원. 어마어마하죠, 여러분들. 이게 바로 코로나의 위력인 겁니다. 그죠? 코로나의 위력인 겁니다. 코로나의 위력인 것이고요. 백신의 위력은 어떻게 됩니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백신을 누가 먼저 만들어내느냐. 그죠? 마더나를 비롯해서 파이자 이런 업체들이 분명히 있고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실질적인 백신을 만들어내는 업체가 없었고 그 업체들이 이제 탄생하기는 하나의 단계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백신 관련주들, 백신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업체를 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백신 관련주를 중심으로 봐야 되는 이유에도 있겠죠. 우리나라는 지금 백신을 확보하는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서울 보궐선거 이번에 보궐선거에서 완전히 참패를 당했습니다. 그죠? 참패를 당한 상태에서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700명대를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나마 유일한 백신이라고 할 수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혈전이 만들어진 현상들이 나오면서 접종을 중단했습니다. 백신에 대한 수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백신을 빨리빨리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국가적인 정부 차원의 어떤 종용하는 그런 형태는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백신 개발 업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대장이 셀리드가 될 것이고 그 뒤를 따라가는 종목이 SK 바이오사이언스 이런 종목이 될 겁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와 더불어서 그나마 또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이 뭐 유바이로직스 이런 몇 종목 정도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백신을 누가 제일 먼저 제일 확실하게 만들어내느냐 그게 관건이기 때문에 예, 백신 개발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얘기 또 해드립니다. 자, 요것도 체크되시면 될 7번 백신 수혜들 체크되시면 7번 자, 그래요.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가 보고 있는 시각을 참고하시는 겁니다. 뭐 팔아라 소리까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겨나가겠습니다만 분명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시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니까 그거를 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더 여러분들한테 분석을 드릴 건 뭐냐면 자, 수소 관련 중에 한국가스공사하고 수소 관련 좀 말씀드렸었죠. 반도체, 5G, 수소, 그리고 오늘 풍력, 태양광 이런 종목들이 야금야금 반등이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 장세의 특징은 야금야금입니다. 예. 시세가 펑펑 터지지 않고 야금야금 가는 둥 안 가는 둥 하면서 시세가 나는 장세의 그런 장세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일진다이아 복합소재 자회사죠. 자회사 상장 추진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급등 출발을 결국엔 다시 제자리 수준까지 밀려버렸어요. 그게 좀 아쉽죠?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 역시 수소 시장 자체가 분명히 살아날 것이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렸고 아직까지는 오늘 이 수소 관련주의 시세를 보게 되면 얘네들이 살아난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히 중장기적으로는 수소 산업 자체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수소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겠고 그중에서 한국가스공사를 별도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수소 산업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이 되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 수소 산업이 추진됐을 때 그에 따른 최대의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게 한국가스공사다라는 얘기 해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참고로 해서 계속해서 보셔라 라는 얘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반도체가 좀 부진하죠. 예, 좀 시세가 좀 올랐고 뭐 그런 겁니다. 그런데 뭐 반도체 장비주는 맨날 똑같아요. 이렇게 제가 얘기했죠. 반도체 장비주가 한꺼번에 팡팡 가는 게 아니고 종목마다 선별적으로 가는 종 마는 종 가는 종 한다. 가는 종 마는 종 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반도체 장비주들은 종목 발굴에 계속해서 주목을 하시고 종목 발굴에 있어서 사력을 다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무방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언제 말씀드릴 게 뭐예요? 결국엔 이 정치 테마주들 자, 얘네들로 왔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또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이 정치 테마주를 중심으로도 우리가 종목에 대한 배팅이 들어간 지가 윤석열 관련주가 폭등이 나올 때 우리는 이미 이 이재명 관련주 쪽으로 종목에 대한 발을 당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기 시작했습니다. 동신건설이라고 하는 종목도 빨리 들어간 건 아니에요. 빨리 들어간 건 아니고 대체적으로 이제 4월 2일 날 4월 1일이면 지난주죠. 지난주 금요일 날. 요 정도 선에서 우리가 이제 선침해가 들어간 겁니다. 선침해가 들어간 상태고, 이러한 상태에서 오늘 주가가 이제 상한가까지 가버렸죠. 여러분들. 상한가 갔습니다. 상한가까지 갔는데, 동신건설 뭐 있어요. 여러분들 윤석열이라는지 이재명 관련주들 가만히 보시면요. 다 동창 아니면 뭐 어디에서 같이 근무했던 사람, 그 경기도 지사실 때 있던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별거 없어요. 원래 정치 테마주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정치 테마주가 이렇게 가느냐? 이제 굳어져 버렸어요.
정치 테마주가 가면 이건 정경유착입니다. 아, 누가 대통령이 되면 이 회사에 같이 이 회사를 영위하고는 저 사람 동창생은 무슨 수혜가 있겠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원래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정경유착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죠? 응?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어때요? 이제 정치 이제 5년마다 대선만 끝나고 대선 끝나고 나면 정치 테마주는 항상 부각이 됩니다. 내년에 대선 끝나고 나면 또 이제 정치 테마주 또 부각이 될 겁니다. 응? 어떻게 돼요? 더군다나 요즘처럼 시장 자체가 지지부진하고 시장이 팡팡 안 터지고 야금야금 좀 답답한 장세가 나다 보니까 그런 가운데 고객 예탁금은 무려 60조가 넘는단 말이에요. 그 많은 자금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일부 테마주들 급격하게 움직이는 종목들로 시장의 자금이 빠른 속도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죠? 결국에는 시장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강한 시세를 낼 수 있는 그런 이슈가 뭔가, 그런 테마가 뭔가, 그런 이슈와 테마를 바탕으로 시장의 자금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흐름을 우리가 발빠르게 체크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집중적인 공략을 단행해야 되겠죠. 그래야만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고 그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계좌가 빨리 수익이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신건설을 선두로 해서 우리가 이 이재명 관련주에 대한 선침해를 일단 단행을 한 것이고요. 동신건설과 더불어서 슈프리마 BH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오늘 우리가 들어간 종목, 우리가 오늘 들어간 종목입니다. 오늘 4월 9일이죠? 4월 9일입니다. 8일이죠? 4월 8일 12시 들어간 겁니다. 이거 우리가 들어간 거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같은 이재명 관련주들 중에서도 대장주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같은 이재명 관련주 중에서도 대장주가 뭔지를 봐야 돼요. 우리가 동신건설을 가지고 근데 유일하게 상한가를 쳤단 말이에요. 슈프리마 BH를 갖고 있는데 얘가 무려 24.5%가 급등이 났단 말이에요. 에이텍은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적습니다. 에이텍 TM과 에이텍 중에서 종목 선택이 좀 잘못된 것이죠. 괜찮아요. 그리고 수산 INT도 어떻습니까? 오늘 9.1%. 같은 테마주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테마, 대장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여기서 방송에서 얘기해도 여러분들 모르세요. 모릅니다. 핫바리 종목이 있는 것이고 실질적인 대장주가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종목들을 발굴해야 되고요. 그 안에서도 대장주를 공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결국엔 뭐예요, 여러분들? 이재명 관련주를 봤던 이유는 뭡니까? 윤석열 관련주가 일단은 많이 너무나 올랐어요. 엔화 인증률이 거의 뭐 1000%, 단기간에 1000% 폭등이 나왔습니다. 그죠? 윤석열 관련주가 급등이 나올 때 이재명 관련주 쉬었거든요. 윤석열 관련주가 많이 올라서 얘네가 쉬었기 때문에 이쪽이 좀 더 편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거듭 얘기합니다만 윤석열 관련주를 건들지 않았던 이유는 뭐예요? 윤석열 씨가 실질적으로 대선에 나갈지 안 나갈지 그거는 아직은 불명확합니다. 조금 지나고 나면 스스로 마음적으로도 나 대통령이 되겠다 마음가짐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 된다라는 게 뭐 그냥 생각만 바꾼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모르는 겁니다. 사람 마음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제 윤석열 테마를 안 본 거예요. 하지만 윤석열 씨가 나중에 이제 나 대권에 도전하겠다. 이제 선언을 한번 할 겁니다. 예. 대권에 도전하겠다라고 선언을 할 거예요. 선언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한 번에 기가 막힌 타이밍이 올 겁니다. 올 거고요. 그리고 현재는 어때요? 이재명 씨는 이미 뭐 대권 도전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의심의 여지가 없죠, 여러분들. 지지율도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보셨듯이 윤석열보다 지지율 자체가 높아졌어요. 그리고 정치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문재인 정부하고 궤가 틀리죠, 여러분들. 이재명 씨는 친문 세력은 아니고요. 문재인 정책 자체와 반한 그런 정책을 이재명 씨가 많이 정책했기 때문에 오히려 야권에서는 이재명 씨의 어떤 대권 가도가 탄탄해질 거다라는 그런 시각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 주가 반등을 이끌어낸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선 테마를 볼 때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뭐냐면
후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이겁니다, 여러분들. 말 그대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군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은 어떻게 됩니까? 여당에서 한 명, 야당에서 한 명씩 나오죠, 여러분들. 여당에서는 이재명 씨, 야당에서는 윤석열 씨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씨가 대권에 도전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윤석열 건주로 폭락이 나올 거예요. 반대로 누가 올라갈까요? 안철수 관련주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것도 머릿속에 한번 알아두세요.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여러분들. 저는 이미 그런 데에도 다 머릿속에 다 넣고 다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준비하고 있는 사람하고 그리고 그냥 대충 그때그때 맞춰서 움직이는 사람하고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윤석열 씨는 급격하게 부각이 된 사람이지만 아직은 검증이 덜 된 상태고 이재명은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검증이 된 상태다 보니까 경제 정책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서 또 경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검증이 된 사람이다 보니까 오늘 같은 이런 반등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는 뭡니까? 시작이라는 얘기, 시작. 대선은 보통 1년 전 대통령 선거 1년 정도를 앞두고 나서 시세가 본격화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주가가 별로 안 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재명 관련주가 많이 안 오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올랐어요. 올랐는데 또 가죠. 대통령 선거 앞두고 대통령 선거 전후로 1, 2개월까지 시세가 가는 게 바로 대선주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아직도 멀었다는 얘기고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윤석열 관련주와 안철수 관련주에서 또 한 번의 큰 기회가 올 거예요. 이 기회를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일단은 이재명에서 먼저 가야 되고 대통령이 당선될 때까지는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죠. 윤석열도 될 수 있고 이재명도 될 수 있습니다. 지지율 자체가 큰 차이 없이 박빙 상태가 되면 누구나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다 같이 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대선까지는 약 1년 남았고 윤석열과 이재명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있어요. 그럼 두 사람의 종목은 약간의 등락 차이를 보면서 대시세를 이끌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대선주들은 시작이다. 대선주들은 단기적으로 올랐지만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그런 섹터다.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이렇게 올라갔고 중간 바닥을 치고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도 우리가 과감하게 종목군들을 배팅하면서 보세요. 들어가자마자 한 방에 터지는 게 바로 이게 이 대선주의 특징입니다. 알기 때문에 저렇게 중간에 올라갔을 때도 알기 때문에 과감하게 배팅에 들어간 겁니다. 수산 IT 어제 TV방송에 나간 거 보셨죠,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SK바이오스 보셨을 거고요. 셀리드 SK바이오사이언스보다 더 대장이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재명 관련주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이제 대선주들의 시세는 오늘 많이 올랐고 내일 뭐 잠깐 쉴 수 있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나 분명히 대선주들의 시세는 앞으로 대통령 선거 전후로까지 시세가 나온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재명 관련주 얘기했고 윤석열 관련주는 지금 쫓아가시면 안 돼요. 얘네들은 쫓아가도 여러분들이 대응해서 수익 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잡아도 수익이 나도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윤석열 관련주는 지금 쫓아가면 안 되고요. 제가 분명히입니다. 윤석열 관련주는 분명히 기회 잡을 거예요. 저는 종목 다 압축 끝났고 분명히 이번에 또 한 번의 조정이 나올 겁니다. 그 조정을 통해서 윤석열 관련주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잡을 겁니다. 잘못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계좌가 박살이 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정치 테마주는 이렇게 분석 드렸습니다. 자, 정치 테마주 분석 드렸는데
자, 이해되신 분들, 예, 다시 한번 1번. 그래요.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반도체 장비주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지금 반도체 장비주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유니셈, 그 다음에 뭐 사이맥스 이런 종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시세가 아주 더뎌요. 더딥니다만 살아있고요. 더딘반 살아있는 상태에서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는 그런 반대세가 나타나고 있고, 뭐 원행 IPS부터 해가지고 시세가 종목들이 다 살아있어요, 여러분들. 다만 반도체 장비주도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많이 오른 상태에서 좀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어서 그게 조금 걱정이에요. 이런 장세에서 반도체 장비주들은 정말 철저하게 차트보다는 펀더멘탈 분석을 통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맞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반도체 장비주는 무리한 추격 매수나 이런 것보다는 종목을 좀 선별하고 압축하면서 매매 관점보다는 투자의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5G가 오늘 그나마도 오늘 괜찮았는데 이 정도 반등 가지고는 아직은 안 돼요. 성장성 모멘텀은 분명히 살아있는데 아직은 지금 당장 치고 가는 그런 모멘텀이 좀 약해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요 정도 반등까지는 안 되고요. 내일이나 모레 정도까지 내일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이번 주 정도면 될 줄 알았는데 다음 주 정도까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 시간은 좀 더디더라도 바닥 가능성은 좀 높은 상태인데 만약에 시세가 정말 다른 종목들처럼 굉장히 더디고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되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냥 무조건 앉아있지 말라 그랬습니다. 움직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에? 뭐 주가 뭐 언젠간 가겠지. 세워라 내워라. 지금 이런 장세에서 어떻게 그렇게 수익이 나요? 팔았다가 다른 종목에서 충분히 수익 내고 다시 들어오면 되잖아요. 그죠? 말씀드렸듯이 5G는 시간은 걸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시간을 걸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오늘 반등 가지고는 치고 간다라는 그런 반등보다는 중간 바닥을 다져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이런 가운데 만약에 시세가 느리게 되면 일부 정도는 자금을 이동을 해서 되는 쪽으로 간 다음에 나중에 다시 들어오는 그런 자금 이동 전략을 한번 대응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얘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 또 수소에는 수소, 태양감 이런 종목들도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것도 보시면서 일단은 시장의 중심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섹터는 정치 테마주들하고 백신 수혜주들, 백신주들이죠. 백신 관련주들 이런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급격하게 빠르게 부각되고 있는 그런 이슈 그리고 테마 이런 것들을 좀 집중하면서 저는 이슈하고 테마는요 짧게 치고 나오는 그 테마 있죠 여러분들 뭐 주가가 옆으로 막 기어가는 종목들 중에서 잠깐 뉴스 나가지고 탁 올라가 탁 빠지는 요런 이슈 관련주죠. 저는 이런 거 매매 안 합니다. 주가가 뭐 백날 옆으로 기어가다가 뭐 잠깐 뉴스 나가지고 잠깐 올랐다 빠지고 빨대 톡 털고 나오는 이런 거 저는 요런 단타 별로 안 해요. 저는 이슈 테마주를 하더라도 시세가 좀 크게 나는 이슈 테마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 지금 이재명 테마, 윤석열 테마, 정치 테마가 지금부터 1년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백신 수혜주들은 백신 관련주들은 뭐예요? 백신은 최소한 올해 하반기까지 백신 개발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반도체 장비는 내년 후년까지 초황입니다. 그죠? 큰 시세를 보고 대응을 해야 되고 지금은 그런 관점으로 모든 승부를 집중해야 될 그런 단계라는 점을 여러분께 또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또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대로 시장에 대한 종목군들에 대한 전략을 단행했고 우리도 액션을 취한 만큼 여러분들도 주저주저 하지 마시고 하루 이틀 흐름들에 너무 연민하지 말고 과감하게 움직여서 시장의 큰 흐름을 따라가는 이 이슈 테마 시세는요 시세가 커요.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인 장세가 좀 지지부진하지만 이 시세 이 이슈 테마를 중심으로
대응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계좌가 좀 빨리 움직일 수 있어요. 저도 이슈 테마를 그렇게 선호하는 전문가는 아니에요. 선호하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시세가 생각보다 너무 더디잖아요. 그리고 저는 단타 이슈 테마를 말씀드렸죠. 초단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했습니다. 큰 테마이기 때문에 큰 테마를 중심으로 크게 먹는 그런 매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한 테마로 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매매하는 테마는 그것만 하시고 지금은 죽어가는 장세가 아니고 살아나는 장세고 코스닥 조만간에 1000포인트 시세 열립니다. 코스닥 1000포인트 시세 열릴 거고 그리고 지금 오늘 이제 정치 테마주들하고 뭐 이제 백신 관련주를 여러분들한테 설계 드렸지만 내일 이후에는 또다시 반도체라든가 또 다른 성장주를 주시한 시세 분출이 또 한번 나올 겁니다. 시장의 흐름이 계속 돌아가니까 이 흐름에 만반의 준비를 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고 빠른 속도로 손실을 많이 하고 수익을 낼 수 있다. 우리 이 정도 종목이면 오늘 이 정도 종목들이면 예, 뭐 계좌 이제 곧 사상체고가 나올 것 같습니다. 사상체고가 나올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도 좀 과감하게 대응하셔서 이 시장 절대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무너지는 장 아니에요. 과감하게 대응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셔라 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차 유행은 지금 시장에 큰 영향은 없어요. 단기 영향을 줄 거고요. 지수가 그래서 많이 못 가요. 많이 못 가고 그래서 오늘 진단키트 관련주가 올라갔죠. 그건 잠깐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백신 개발을 부추기는 호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알고 계시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호재가 된다는 거. 그런 것에 따른 수혜주들을 공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지금이 매집의 찬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충분히 이해되신 분들 자, 다시 한번 3번 한번 부탁드립니다. 3번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요. 파파로님도 화이팅 하시고요. 예. 자, 뭐 VIP는 뭐 다들 아시니까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과감하게 포트폴리오 움직이면서 시장의 중심으로 옮겨라 라는 얘기를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니까 이거 그 이슈 테마주들은요 타이밍을 하루 이틀 정도만 놓치면 그 손해가 막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VIP에 오고자 한다고 한다면 제가 또 얘기입니다. 정말 하루 이틀 안에 오셔라 라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니까 분명히 보시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이슈 테마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죽어라고 뭐 입이 닳도록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만 대응이 안 돼요. 다른 중소형주들도 대응 자체가 여러분들이 힘든 분들이 여러분들인데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 방송했던 내용들은 참고를 하되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이슈 테마주들은 대응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 잡아서 잠깐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만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어내기는 어려워요. 매매 포인트 잡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테마주 이슈주를 주식으로 해서도 좀 더 빠르게 손실을 많이 하고 수익을 내고자 한다고 한다면 VIP 오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니까 그것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방송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VIP 가입은 오늘 11시까지 계속 진행한다고 하니까 자, 1580-0448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 주식 꽉 찬 분들 그분들은 과감하게 움직이셔야 돼요. 지금 어영부영 해가지고 여러분들 시세 수익 못 냅니다. 종목 올라가는 거 보세요. 지금 그냥 한순간에 상한가 한순간에 상한가 그죠? 한순간에 상한가입니다. 이런 종목군들 잡으려면 포트폴리오를 하루아침에 과감하게 갈아엎어야 돼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 주식이 뭐 30개 40개씩 돼 있는 분들이 내가 지금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분들은 정말 판단을 진짜 하루 만에 하셔야 됩니다. 하루 만에 하시고 과감하게 하실 분들은 그렇게 판단하시고서 VIP 가지고 계신 종목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 털어내고 되는 쪽으로 과감하게 움직일 거니까 중요한 건 판단을 빨리 해라.
올 거면 빨리 오고 안 올 거면 그냥 그렇게 계시면 됩니다. 아셨죠? 고생하셨습니다. 자, 회원님들 고생하셨고 회원님들 기대하셔도 돼요. 됩니다.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남들 돈 버는 거 구경만 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제대로 된 수익 만들어내시 바라고. 장은 괜찮습니다. 지수는 신경 쓰지 말고 종목에 모든 매매를 집중해라. 말씀드려서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여러분들 편안한 오후 되시고 자, 회원님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